돈의 시그널이야. 브렌트유가 배럴당 76.99달러까지 내려왔어. WTI도 배럴당 72.64달러로 밀렸어.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그냥 넘기면 안 돼. 가격이 내려왔는데도 시장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전에는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6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이번 이슈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 이 해협은 세계 석유와 LNG 공급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길로 알려져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유가가 오늘 내려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야. 시장은 지금 가격보다 길록을 보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원유 가격은 내려왔는데 왜 환율과 금리 시장은 계속 긴장하고 있을까?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은 유가 자체보다 비용 충격을 보고 있어.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곳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이야. 항공사는 항공유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률이 눌릴 수 있어. 해운사는 연료비 부담과 운항 리스크를 동시에 봐야 해. 화학기업은 원재료 가격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유통과 소비재 기업도 물류비가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 반대로 에너지 생산 기업은 유가 상승이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식시장 신호는 단순하지 않아. 유가 상승은 지수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업종별로는 방향이 갈릴 수 있어. 핵심은 여기야. 유가가 오르면 시장은 성장주와 소비주만 보는 게 아니라 비용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을 다시 보게 돼.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봐야 할 건 유가 하루 움직임이 아니야. 항공, 운송, 화학, 정유, 소비재 업종의 마진 변화까지 같이 봐야 해.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기업에는 공급망 신호가 남았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야. 원유와 LNG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야. 이 길목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해. 첫 번째 고민은 물량이 제때 들어오는지야. 두 번째 고민은 가격을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하는지야. 원유를 쓰는 기업은 원재료 비용을 봐야 해. LNG를 쓰는 전력과 산업체는 에너지 조달 비용을 봐야 해. 항공과 해운은 보험료와 우회 운항 가능성까지 봐야 해. 실제로 로이터는 일부 전쟁보험 인수자들이 선주들에게 호르무즈 항해 중단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어. 이건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야. 운송 경로의 신뢰도 문제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석유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석유가 지나오는 길에 위험값이 붙은 거야. 그래서 산업 신호는 에너지 조달 비용 상승이야. 기업 신호는 비용 전가 능력의 차이야. 비용이 올라가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기업은 이익률이 흔들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셋째, 환율과 금리에는 인플레이션 신호가 남았어. 로이터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웠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이 다시 반영했다고 보도했어. 달러 지수는 100.91로 소폭 내려왔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달러 강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 왜 그럴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져.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 채권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유가 뉴스는 원유 시장 안에서 끝나지 않아. 유가에서 물가로 이어지고 물가에서 금리로 이어지고 금리에서 환율로 이어지는 구조야.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원유를 달러로 사야 하기 때문이야.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져. 그러면 수입국 통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환율 신호는 달러 수요 증가 가능성이야. 금리 신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이야. 정책 신호도 같이 봐야 해. 미국 연준의 6월 회의록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이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어. 또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범위로 유지했지만 2026년 안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위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어. 이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뛰면 중앙은행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는 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하지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져. 이게 정책의 딜레마야. 그래서 이번 뉴스가 남긴 정책 신호는 분명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가, 물가, 환율을 동시에 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어. 정리해볼게. 이번 국제유가 뉴스는 가격이 내렸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 진짜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에너지 통로가 다시 불안해졌다는 점이야. 주식시장에는 업종별 비용 부담 신호가 남았어. 산업에는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신호가 남았어. 기업에는 비용 전가 능력의 차이가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가 남았어. 환율에는 달러 수요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남았어. 금리에는 물가가 다시 끈적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남았어. 정책에는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남았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오늘 유가가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면 시장을 잘못 볼 수 있어. 지금 봐야 할 건 유가의 방향 하나가 아니야. 석유가 지나가는 길이 안정적인지 봐야 해. 에너지 비용이 기업 이익을 얼마나 누르는지 봐야 해. 그 비용이 물가와 금리에 얼마나 옮겨가는지 봐야 해. 돈은 항상 숫자보다 먼저 길록을 봐. 이번 뉴스에서 돈의 시그널은 국제유가가 아니라 에너지 통로의 불안정성이야. 돈의 시그널은 다음 영상에서도 뉴스 뒤에 숨어있는 자금의 방향을 같이 보려고 해.